어제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요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전격 연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다라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는 독재 국가 같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파기환송심의 기일 변경 관련된 주제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용우 의원님, 지난 달부터 사실은 이 대법원의 전격적인 상고심 결정 선고,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로 가져가서 사실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대법원의 그 전원합의체 선고 이유, 뭐 배경 이거 좀 어떻게 짐작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뭐 이렇게 계속 저희가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에 따르더라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3개월이 아니라 그리고 일반적인 공직선거 사건 처리 기간보다 훨씬 단축해서 이제 사건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쨌든 무죄로 해서 올라온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방식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결과를 뒤집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었는데 좀 불안하게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완전히 뒤집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래 규정을 다 넘어서 일반적인 사건 처리 속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선거의 한복판에서 이제 선고를 강행했다. 그것도 그 항소심에서의 무죄를 뒤집으면서까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저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목적과 의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 어떤 선택지에서 좀 제거하겠다. 이거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거든요.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또 법률가 출신이지만은 이런 대법원의 행태를 정말 보다 이런 경우까지는 처음 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소위 뭐 조봉암 그 사법살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혁당 사건,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라는 뭐 그 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재심으로 무죄 판결이 났었어요. 사법부 역사에 오점이라고 남겨져 있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말 두고두고의 오점으로 남을 희대의 정치 판결이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로 해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복판에 뛰어든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도 결국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 역대 최대의 어떤 대응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아요. 원래 저희가 법관 탄핵이라는 것은 제대로 입에 올리지를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고 삼권 분립의 차원에서 사법부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제 했었는데 지금 국민들이 다 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나머지 대법관들 왜 탄핵 안 하냐 엄청나게 요구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사법부가 초래한 일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5월 15일에 파기환송심의 기일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5월 15일이라는 날짜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그러니까 선거 운동 기간이고 선거 운동 기간 시작하고 3일 뒤죠. 그래서 뭐 헌법 위반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나왔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법관들 내부에서의 반대 의견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내부 코트넷이라는 사이트에. 그건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발언도 그러니까 그런 그 목소리들도 많이 나왔지만 그 내용을 잘 보시면은 강도가 정말 엄청 세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현직 법관입니다. 현직 법관 부장 판사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들인데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조희대 대법원. 그 전국 법관회의를 소집하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소위 사법 파동이라고 규정하는 저는 용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사법 민주화 그 사법부 내부에서의 한 6차례 정도 있었어요. 사법부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뭐 소장 판사든 이 판사들이 들고 일어난 상황들이 6번 정도 있었는데 지금 그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사법부의 위신을 완전히 추락시킨 소위 최고 고위 법관들의 이 행태에 대해서 사법부 법관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지점들이 국민들의 어떤 공분이 그대로 좀 전달되는 어떤 상황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고등법원의 좀 행동도 한번 우리가 좀 짚어보자면 뭐 대법원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돌려보냈는데 기록도 빨리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송달을 촉탁할 때도 우편으로 하지 않고 집행관을 통한 인편을 활용했고 그러고 나서도 상당히 빠르게 기일을 또 잡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이거 좀 대법원의 이 잘못된 정치 개입 기조를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불안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고등법원이 기일 변경을 어제 전격적으로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그 배경은 뭐가 제일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국민적 공분에 이제 못 버틴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대법원의 행보가 고등법원으로 왔을 때 이게 이제 어쨌든 독립된 재판부인데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국민적 의구심과 공분에 휩싸였고요. 그것에 최대 압력치를 못 버틴 거예요. 아, 우리가 오판을 했다. 뭐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신분상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도대로 가져갈 수 있겠지 했는데 거대한 국민의 공분의 장벽에 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뜨거.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5월 1일 날 선고하고 2일 날 다음 날 기록이 넘어와요. 고등법원으로. 굉장히 빠르게 넘어왔죠. 그날 배당되고 그날 기일 지정하고 그날 송달을 합니다. 송달을 하는데 이례적인 우편 송달이 아니라 집행관 송달을 해요. 다 이례적이에요. 제가 이 파기환송심 사건 몇 가지를 비교해봤는데요. 이재용, 원세훈, 최근에 박상돈, 천안시장 이 파기환송 사건들 일련의 일정표들을 이번 사건하고 비교해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왜 유독 이례적으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에 대해서 이 선거 한복판에 이렇게 할까? 국민들이 당연히 못 견디는 거죠.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막힌 거다. 그래서 저는 어제 고법에서 이렇게 공보관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 변경한다고 했어요. 이게 애초에 기일 지정할 때는 왜 이런 걸 고려 안 했습니까? 그 사이, 애초에. 그 사이에 무슨 사정 변경이 있었나요? 뭐 법이 바뀐 건 아니죠. 바뀐 거 없잖아요. 왜 애초에 이런 걸 고려해서 지정을 안 하고 갑자기 국민들의 공분에 막히니까 뜨거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법부의 신뢰를 다 갉아먹는 거예요 스스로들이. 근데 사실은 집행관 촉탁까지 했을 때가 또 연휴 기간이니까 연휴에 또 그렇게 한다는 것도 너무 이례적이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국민들이 공분할 수밖에 없었고 대법원의 상고심 과정에 대한 로그 기록도 제출해라라는 100만인 서명도 이틀 안에 다 완료가 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떤 한 사건인데 한 사건의 기일 변경을 가지고 고법에서 공보관이 입장을 내는 것도 너무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참 국민적 관심사가 많이 집중됐던 사안인데 아마도 이 고등법원에 대한 불신, 대법원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앞서 지기현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그 구속 기간을 날로 돼 있는 걸 시간으로 바꿨던 그 판단 이런 불신까지도 누적이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어떤 계기점 출발이었다고 보는데 이제 구속 취소하고 그다음에 1년의 내란 재판을 또 지기현 재판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석방이 됐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들을 쭉 진행하는데 윤석열뿐만이 아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도 그 재판부에서 하는데 뭐 공개를 안 하고 깜깜이 재판을 한다든지 윤석열 출석하는 과정, 촬영하는 과정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왜 편향적이고 내란 수계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를 주느냐라고 하는 일련의 사법 불신들이 계속 누적된 상태에서 대법원이 정점을 찍었죠. 그래서 이제 어제 사실상 기일 연기로 요 공직선거법 사안은 나름에는 좀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대선 이후로 넘어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선 이후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 바로 당선되자마자 2주 지나서 재판에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또 다른 큰 이슈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 헌법 84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슈와 관련해서 당연히 중론은 대통령의 재판도 정지된다. 이게 불소추 특권의 내용이다. 이게 이제 헌법학계의 지배적 견해지만 이런 사법부는 또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에 대한 대응도 대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에 잡혀 있던 재판이 한 5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상당한 그 선거 운동 기회를 박탈하는 이제 조치인데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재판들은 또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어제 이제 보니까 대장동 재판. 대장동. 이것도 이제 선거 이후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재판은 아직 변경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죠. 사법부의 어떤 일관된 태도에 따른다라면은 기일 변경해야 됩니다. 근데 기일 변경 안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제 선거 이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책 마련해서 좀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법원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이미 많은 법관들, 그것도 뭐 부장판사 또 뭐 평판사 가리지 않고 좀 소신 있게 자기 목소리를 좀 내고 사법부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내부의 압력을 버틸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이 벌인 행태를 보면 저는 고집스럽게 버틸 것 같습니다. 아, 우선은 버틴다. 예, 버틸 것 같은데요. 이 버티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 만들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일을 벌여놓고 기일 변경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예. 분명한 이런 엄청난 행태에 대한 책임 추궁은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에서 청문회 일정 확정했고 반드시 그 청문회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청문회는 누구가 나옵니까? 일단 증인 참고인을 다수 채택을 했어요. 20여 명을.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한 대법관 전원과 그다음에 그 재판에 관여했던 여러 재판 연구관들 또는 뭐 실무자들 그리고 참고인으로는 다양한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좀 따져묻는 이런 참고인 전문가 그룹도 나오고. 예, 전문가 그룹. 예. 이렇게 해서 한 20여 명 했는데요. 14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14일에 청문회가 국회에서 예정돼 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정치적 책임, 이제 탄핵 소추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 뭐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발장은 다 작성 완료했고요. 고발은 돼 있는 상태고요. 고발장 작성한 상태에서 이제 고발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하. 당 지도부에서 지금 논의 중이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직권남용, 그 다음에 직무유기, 그 다음에 선거관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가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선거법 위반까지. 예, 선거법 위반까지 고발장은 작성 완료돼 있고 고발만 접수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탄핵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상규명과 책임을 추궁하는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청문회를 기점으로 해서 또 다른 사건들의 재판 기일도 연기되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정치적 책임은 좀 결정하실 이제 그런 걸로 좀 보여지는데 그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대법원이 그 대법원장의 제청을 통해서 대법관들이 임명되다 보니까 사실상 구조 자체가 좀 대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니냐라는 맞아요. 문제 제기부터 뭐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문제 내지는 대법원의 마지막 최종심을 헌법재판소로 또 가서 사실상 재판 소원을 또 열어주는 이런 제도라든지 이 다양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 어떻게 정리되었을까요? 사실은 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이번에 제기된 게 아니고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단골 의제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만행이 이 논의를 더욱더 촉발시킨 거죠.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번에 보시면 14명의 대법관 중 2명이 재판에서 빠지고 12명인데 10대 1로 쫙 갈라졌어요.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10대 1로 쫙 갈라졌어요, 입장이. 이거는 그 자체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편향적인 어떤 이런 대법관 구성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이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대법관 구성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대법관 구성 그리고 이런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적체돼 있는 대법원의 사건 처리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대법관 증원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예전에 그 미 연방 대법원 대법관 중에 로버트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오류가 없어서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최종심이기 때문에 오류를 다툴 수 없을 뿐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딱 지금 우리 이번 사건에 딱 들어맞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명백한 오류가 있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꼭 이재명 후보 사건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많은 그런 억울함들을 호소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시정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현행 법제도상으로는. 근데 이런 것들도 소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시정할 수 있는 루트를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예를 들면 재판 헌법소원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좀 거치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많이 왔었고요. 헌법재판소법 68조에 나오는 네. 재판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을 네. 없애면 예. 그럼 이제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쵸. 이제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가 네. 마지막까지 한번 들여다보겠다 예. 이런 계획이신 거죠? 예. 그런 예. 부분도 있고 지금은 대법원장이 다 대법관들을 제청하거든요. 예. 전원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종속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청권의 행사를 좀 일정하게 좀 제어하는 예. 장치 마련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은 좀 주제를 바꿔서 좀 짧게 한번 의견 여쭙고 싶은데 우리 이용우 위원장님도 법률가시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강제 단일화 예. 뭐 사실상 후보 끌어내리기 전략이 들어가는 거 보이고요. 김문수 후보도 긴급 기자회견을 이제 오늘 또 열 계획이라고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강제로 끌어내리면요. 예.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있고 정당도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뭐 2022년도에도 국민의힘에서 가처분 인용된 사례가 하나 있고요. 예. 이거 법원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이게 김문수 후보를 마치 두둔해야 되는 상황인 아니, 것처럼 객관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법률적으로. 이 지금 상황이 되게 웃긴 게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마련한 어떤 여러 가지 그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최종 후보로 뽑아놨거든요. 아니 경선은 끝났고 전당대회도 마쳤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끝나자마자 이 김문수 후보를 어떻게 쳐낼까라는 궁리를 하고 있는 지도부예요. 예. 심지어 강제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처분 들어가면 100% 인용입니다. 100%입니까? 예. 왜냐하면 어허. 자기네들 규정 범위 내에서 다 해놓고 예. 경선까지 치열하게 해서 뽑아놨는데 네. 근거 없이 저렇게 무도하게 그냥 내치려고 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는 정당의 자율성을 대체적으로 사법부는 존중을 해요. 그러나 이런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도 참여했고 당원들도 참여한 경선 과정이었거든요. 예. 이거를 법원이 그냥 가만히 두고 볼까? 저는 가처분 인용될 거라.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저런 수는 아마 무리수다. 법원에서 예. 맡기지 않을까. 예. 뭐 이 부분은 법원의 결정도 가게 되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장 맡고 계신 이용우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